들리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만큼 긴장을 했네 내가. 다 잘 들리네요. 그 다음 오바키님이 선정하신 책입니다. 어떤 책이죠? 오바키님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키의 SF 소설. 빠밤. 질문 드릴게요. SF 소설로 글을 쓴다. 시대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 어디에 두고 쓰시겠어요? 단순해요. 우주? 우주. 어떠세요? 저는 거기까지 그릇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한 50년, 100년 이내에 제가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미래 안에서 쓸 것 같아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은 미래적인 느낌을 갖고 계시죠. 저 또한 그랬어요. 근데 미래가 아니라 방금 금바키님이 단어 키워드처럼 상상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건. 그래서 과거가 배경이 SF 소설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없네요. 그쵸. 근데 은근히 타임 슬립 타임 슬립 영화가 다 과거로 가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백투더 퓨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우주 쪽으로 진출해 있어서 그쪽이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과거의 경험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100년 전에 어떻게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갖고 온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자 보세요. 두께가 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 두께의 책이고요.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들리시나요? 네,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와, 이거 들고 다니면 뭔가 책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갖고 다니는 책 같다라는 있어 보임도 좀 있어요. 그리고 까맣게 디자인돼 있어가지고 무게감도 있고. 들어보시겠어요? 어때요? 약간 속빈간 감정 느낌인데 가벼워요. 인테리어 북 같은 느낌의 가볍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두꺼운 책이 가동력이 엄청나서 완전 금방 읽었어요. 글자 조금 큰 것 같아요. 멀리서도 그렇게 찾았네. 약간 책 사이즈 두께는 두껍지만 책 그 사이즈도 좀 작긴 하거든요. 거기다 글자가 커. 술술 넘겨지겠네요. 그래서 이게 나 이 책 읽었어라고 할 때 안 읽어본 사람은 두꺼운 책을 잘 읽는구나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되게 금방 읽히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제가 제목은 바로 킨이란 책이고요. 원제는 킨드레드.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처음에 이게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그 실물을 보여주셨을 때 되게 무게감이 느껴졌던 종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선 두께가 있었고 하드커버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글자야. 킨. 중앙에. 와, 이 책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 그런 저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킨드레드가 원래 제목이고 일가 친척이란 뜻이거든요. 줄여서 킨이라고도 쓰는데 왜 제목을 킨드레드가 더 멋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제가 쳐봤던 인터넷에 킨드레드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검색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나? 라는 제 혼자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왜 SF 소설이라고 하냐면 1979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꽤 됐네요. 네. 그래서 작가가 옥타비아 버틀러 47년생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구두닦이였고 가정주부의 외동딸로 컸고 그 당시에 흑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여성을 대표하는 작가예요. 돌아가신 지는 한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이제 58세에 이제 돌아가셨고 저는 이분이 생전에 인터뷰했던 영상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푸근한 느낌의 아줌마 느낌의 그분이고 그분의 인터뷰도 사실 편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움이 길지 않아서 문장이 되게 쉬워요. 듣기에. 근데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고급스럽게 뭐 꾸며내지 않은 솔직함이 인터뷰 듣기 편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배경은 76년도예요.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라서 이것부터가 우리한테 상상의 세계인 거예요. 79년도에 약 25세의 비경규직 다나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자가 약혼자 케빈, 이분은 정규직이에요.
동거를 시작하고 짐 정리를 하다가 어지러워 하다가 갑자기 1815년으로 가는 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갑자기. 근데 가서 위험에 빠진 백인의 소년을 구해줘요. 그렇게 이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경이 재밌었던 게 케빈이 백인이에요. 그리고 흑인 여성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결혼하는 게 되게 흔하지만 그때도 흔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여자가 과거로 돌아간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구해진 소년 있죠. 소년 이름이 루퍼스거든요. 루퍼스가 위험에 빠지면 이 여자가 과거로 가는 거예요. 구해주러. 그리고 그 과거에서 이 여자가 위험에 처하면 현재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타임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시작이 된 타임 여행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재미있게 봤던 이유가 이분은 이 살고 있는 현대는 흑인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인데 그 시대로 돌아감과 동시에 이 여자의 신분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각이 완전 달라져야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여기에서 루퍼스를 만난 이유가 약간 막장도 있는데 이 루퍼스가 백인이잖아요. 이 백인 루퍼스가 흑인 노예로 있던 여자를 거의 강간하듯이 해서 낳은 자손이 이 다나라는 주인공의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킨인 거예요. 연기로 돼 있죠. 그래서 타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재밌는 부분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로 갔다 왔다. 그 남편도 되게 좋아서 그걸 또 들어줘요. 보통 사람은 또 병 있는 것 같아. 병원 가봐. 이럴 법도 한데 그걸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억에 남는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시대에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하려면 자유증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 흑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유증을 위조하려고 도서관을 같이 가줘요. 도서관 가면 있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과거로 갈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었고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계속 해왔던 우리의 같은 결이 뭐냐면 평등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다양성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시대가 어느냐에 따라서 공정성과 이게 정의가 정말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일제시대로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여성이고 조선인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누릴 수 없는 조건으로 갔을 때 거기에 순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책이거든요. 왜냐면 이 단어에서 나는 순응하기로 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노예를 살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로 가면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순응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의미가 다가오고 또 나는 과연 순응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게 가볍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책이어가지고 갖고 와봤고 처음에는 사실 실망했었어요. 이 책을 추천받았을 때는 보시다시피 책이 두껍고 무게 있어 보이는데 너무 단순한 플롯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SF야? 아까 말씀 상상이라는 거 우주거나 미래 시대인데 과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생각한 SF 소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다시 보니까 SF라는 정의를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꼭 사이언스적인 어떤 미래가 SF가 아닌데 그런 생각도 했었고 여기에서 이때 재밌었던 게 이 여자가 어쨌든 그 시대는 그러니까 1800년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미래에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유도 있고. 이 여자가 쓰는 영어를 보고 너 왜 미국 백인 따라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 백인보다 말을 더 잘해. 당연하지. 그런 것과 같은 사람이지만 가는 곳에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 거고 어떤 시대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되게 저한테 신선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성도 잘했던 게 처음 시작했던 것과 끝이 또 맞나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을 보면은 처음 이해가 되고 처음을 봤을 때 어려웠던 부분이 완전 해소가 되는 그리고 저는 이 남편 케빈도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케빈도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하고 서로를 믿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책을 쉽게 읽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책? 제가 팔로 온 건 아니지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 책 발견하셨어요? 아, 이게 리커버 됐을 때 한참 책이 매대에 쫙 나와 있었어요. 예, 리커버 됐을 때 책이 새로운 디자인이래요. 리커버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 저자가 더 유명한 건 차일드 블러드라는 단편이 더 유명하고요. 그 책은 안 읽어봤어요. 네,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인이라는 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책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 인터뷰 중에 했던 게 흑인 노예제도의 책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한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우리는 언제까지 흑인 여성 작가라는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되는 게 아직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미국에 사는 작가가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함을 느끼는 나 자신도 이게 언제까지 이 꼬리표를 우리는 다 알아줘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볼 수 있고요. 깊게 보면은 제 친구는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인의 삶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프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일제시대의 사건으로 돌이켜보면 우리한테도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다양한 제 친구들의 추천했을 때 다양한 평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좋은 책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이다라는 거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떠셨나요?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네, 읽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바톤을 준바키님께